키우면서 엄마도 같이 성장해 나갑니다. 아이가 1살이면 엄마도 1살, 아이가 6살이면 엄마도 6살이 되는 거죠. 송파의 엄마들도 저처럼 꿈을 찾아서 도전해보세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행복해지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기획자 여정민입니다. 저는 2020년부터 송파문화재단과 일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중 저의 데뷔작이자 가장 인상 깊었던 프로젝트인 코로나블루 여성의 일상 회복을 꿈꾸다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2020년에 저희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과 그리고 남편을 돌보느라고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 엄마이자 여성인 분들을 위로하고자 저희가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일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모두 공유회 때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가 마치 자매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었어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제가 문화예술 기획 일을 처음부터 한 건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호텔 경영학과를 나와서 그리고 특급 호텔 매니저와 그리고 소믈리에로 일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폭스바겐 자동차 수입차 딜러를 했었습니다. 제가 호텔에 일하면서는 서비스 마인드를 배웠고요. 고객을 응대하는 스킬이나 편안하게 드리는 방법, 그리고 수입차 딜러를 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고객의 수준에 맞춰서 전달하는 것과 영업 마인드를 배웠죠. 네. 지금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딜러 활동을 할 때는 저희 남편을 만나기도 했고요. 저희 남편은 테일러였는데요. 그러니까 맞춤 정장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압구정동 전시장에서 일할 때 남편한테 옷을 맞추러 갔다가 차를 판매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소개를 하다가 남편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송파에 이사 온 게 20년이 됐거든요. 저랑 제 동생들은 모두 송파에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 살고 있어요. 저희에게 송파는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정말 많은 걸 얻은 것 같아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가족끼리의 그런 사랑과 끈끈함인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바로 큰 아이와 둘째 딸을 출산을 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면서 생활하기가 조금 빠듯했어요. 그리고 다른 꿈을 꾼다는 거를 그 돈에서는 생각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둘째 동생이 되게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쌍둥이를 낳는 바람에 경력이 단절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 시어머니 분이랑 그 친정 엄마랑 저랑 셋이서 그 쌍둥이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 남자 쌍둥이를 봐주면서 동생도 회사를 무사히 복직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때 제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림책을 그리고 싶었어요. 제가 그림을 그리다가 포기한 경험이 있어서 그게 항상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흘려가는 말로 나 그림책을 한번 전공을 해보고 싶다. 너무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동생이 그때 보너스를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언니한테 1년 동안 아이를 돌봐준 그 보답을 하고 싶다고 첫 학기 등록금을 되게 큰 돈이었거든요. 대학원 등록금보다 조금 더 비쌌었어요. 그걸 내줬었어요. 그래서 가족의 도움으로 저는 수월하게 꿈이라는 배에 승선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림책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야의 지식이 한 번에 파도처럼 밀려 들어오면서 저한테는 아이디어가 막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그리고 저처럼 경력이 단절된 주변의 예술가 친구들을 돕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플로리스트 친구, 캘리그라퍼 친구, 회화 작가 친구들이랑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그리고 일반인 상대로 강좌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송파구에 특화된 그 엄마들 카페가 있습니다. 송파맘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회원들을 모집을 해서 구청에서 하는 강좌를 만들었어요. 너무 엄마들이 좋아했고 되게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코로나 때 많은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많은 엄마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을 돌보고 매일 뉴스를 보면서 되게 초조해지지만 그거를 위로해주거나 치료해줄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집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버텼었는데요. 코로나블루 여성의 일상회복을 꿈꾸다 프로그램은 그 당시 지친 엄마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글과 그림으로 치유와 위로와 회복을 전달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첫 수업은 심리상담으로 문을 열었고요. 글과 그림에 몰입해서 강좌를 들으면서 힐링도 하고 그리고 배움도 얻는, 그리고 그 작가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스토리텔링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강좌가 끝났을 때는 서로 눈물바다였고요. 그 시간이 너무 귀하게 느껴졌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통하는 경험이 큰 회복이 됐다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되게 보람찼어요.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육아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일컫는 단어인데요. 어감이 별로 안 좋죠? 게다가 미디어에서는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요새는 경력 보유 여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훨씬 듣기 좋죠? 우리는 아이를 기르면서 엄마도 같이 성장해 나갑니다. 아이가 1살이면 엄마도 1살, 아이가 6살이면 엄마도 6살이 되는 거죠. 화면에 보시는 아이는 저희 둘째 아이 사진인데요. 저는 첫애를 3살까지 키우고 어린이집에 맡기면서 이제 나는 천혁조처럼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겠구나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1년도 못 돼서 둘째가 들어섰고 이제 나는 정말 일을 못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축복이었습니다. 아이한테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저는 작가의 꿈을 끼웠고, 아이가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 작가야 라고 자랑하는 걸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그러면 내가 이 아이의 말을 사실로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에너지를 얻고 저는 새로운 꿈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SI 그림책 학교에 진학했던 거고요. 저는 항상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걸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SI 그림책 학교에서 수업도 좋았지만 다른 곳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이미 등록금에 너무 많은 예산을 지출한 후였고, 그래서 내일 배움 카드로 국비 지원 수업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도 배웠고요. 그리고 국제 도서전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도 했었고요. 그렇게 번 돈으로 동화 작가, 유명한 선생님들 수업도 듣고, 그리고 인디자인도 배웠습니다. 이런 배움은 제 작업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요. 저는 강좌를 진행하면서 저도 성장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그린 고양이는 제가 학교 가서 만난 화가 중에 데이비드 호크니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그 작가의 그림과 작품 세계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호크니가 좋아하는 옷을 입은 고양이를 그렸어요. 화가들이 고양이를 되게 많이 기르거든요. 왜냐하면 산책을 시켜주지 않아도 되고 조용하기 때문에 작업에 그렇게 어려움을 주지 않아요.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학교 가자마자 그린 그림입니다. 인디자인을 배우면서 이 책을 만들고 따뜻한 취향이에요. 오늘날 문화예술기획자로서 저를 만든 건 제 취향 덕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취향을 그린 글과 그림입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인디자인을 친구한테 알려줘서 그 친구가 만든 잡지예요. 심리상담가 친구가 만든 보이스풀이라는 잡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성문화회관에서 만든 매일 밤 꿈으로 충전해주세요라는 에세이입니다. 제가 디자인을 했어요. 세 번째는 제가 애니메이션 학원 다닐 때 그린 그림인데요. 정지했던 사물에서 이야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인물들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제 꿈이 아니라 제 주변 친구들의 꿈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아서 친구들의 꿈을 그려주다가 예쁜 작품이 탄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는 걸 그렇게 좀 부끄러워하던 친구인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장점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친구들이 말을 많이 해주니까요. 그래서 그 반짝이는 순간을 잡아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렇게 책을 만들고 출간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저는 욕심이 났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신인 작가들의 얘기를 더
담고 싶고 알리고 싶다는 생각에 출판사도 창업했습니다. 사라북스고요. 올해 책이 2권이 나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죠. 모든 과정에 실수가 있고 그리고 위기 상황이 생깁니다. 하지만 실패에 유연해지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모든 일이 순조로울 수는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공감하는 능력과 그리고 귀 기울여 듣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미술 강좌를 진행하다가 확진자가 많이 나타나서 저희가 수업을 줌 수업으로 돌렸어요. 대면보다는 집중도가 떨어지는데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회의를 많이 하고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재료 키트를 만들어서 좋은 재료들을 넣어서 미리 배포를 했고요. 그리고 줌 수업을 진행할 때 참여자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강사의 말보다는. 그래서 오히려 대면 수업 때보다 줌 수업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좋았고 저희가 위기 대처를 통해서 더 좋은 수업을 만든 경험이었습니다. 실수에서 배우면 더 성장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송파문화재단에서 한 독립출판 프로젝트를 끝내고 참여자들이 자기 책을 던지면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모두 다 평범한 엄마들이고요. 2년 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성장한 엄마들은 올해부터 저같이 문화예술 기획자가 되었습니다. 네, 되게 송파문화재단에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꿈을 찾아준 되게 보람찬 작업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게 행복하지만 엄마도 함께 성장하는 일은 참 버겁습니다. 내 공부도 해야 되고 육아와 가사도 병행해야 되면 돈은 언제 벌어서 나의 꿈을 지원할까요? 대출받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는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새벽에 일을 하면서 제 꿈을 스스로 도왔거든요.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배움의 기쁨이 있었고 내가 나를 지지한다는 강한 자존감의 원천이 되기도 했습니다. 송파맘들도 꿈을 적고 그리고 일상을 기록해 나가면서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 옛 이야기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동화 중에 오즈의 마법사라는 동화가 있어요. 고아소녀인 도로시는 태풍을 만나서 오즈라는 낯선 도시에 떨어지게 됩니다. 고난을 만났고 그리고 그 여행길에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얼떨결에 마녀를 무찌르고 은구두를 선물 받게 되지만 애니메이션에서는 빨간 구두로 나오지만 원래는 원작에는 은구두예요. 은구두를 신고 다니면서 그게 가진 능력이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 구두를 뒤를 2번 이렇게 탁탁 두드리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위기 상황을 거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걸 몰랐는데 얼떨결에 화가 나서 마녀를 물리치면서 은구두가 가진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이 순탄하지 않아서 항상 순풍만 만나지 않아서 태풍을 만날 때 너무 힘들잖아요. 눈물이 날 때도 많고 자존심 상할 때도 많고 차마 누구한테 털어놓지 못할 그런 고민이 있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나의 숨겨진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아이를 안고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나비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인 송파문화재단에서 만난 은민서라는 친구의 꿈을 그린 거예요. 이 친구는 아이를 낳고 경력이 단절되면서 그 마음의 헛헛함과 아픔을 그 도서관에서 봉사를 하면서 달랬습니다.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면서 나도 글 좀 썼었는데 동화 작가 되고 싶었었는데 라고 생각만 하다가 용기를 내서 다시 도전하게 된 그 친구의 스토리를 제가 그림으로 그려준 거예요. 이 친구도 지금 아주 잘 나갑니다. 강동에서 문화예술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작가라는 말의 뜻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추구하는 가장 근원적인 꿈은 작가예요. 작가의 뜻은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따뜻하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 따뜻하고 아름다운 책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응원해 주십시오. 송파의 엄마들도 저처럼 꿈을 찾아서 도전해 보세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행복해지실 거예요. 지금까지 문화예술 기획자 여정민이었습니다.